안녕하세요. 오늘은 광고 업을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EM넷입니다. 우선 광고 기획, 광고 대행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보시면 외인이 25% 갖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특정 회사가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총이 900억 대거든요. 그래서 900억 대니까 시총 천억 아래 종목인데 현금 한 500억 갖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갖고 있고 최근에 매출이 계속 증가 중이거든요. 매출이 증가 중인데 그건 좋은 건데요. 보시면 손익계산서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에 급증하고 올해 급증하고 매출이 그래서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주가 지금 급락한 상황이에요. 물론 장이 안 좋으니까 급락한 영향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작년에 이게 지금 왜곡 현상이 있거든요. 작년에 보시면 여기 263억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영업과 직접 관련된 이익은 아니니까요. 일회성이니까 그래서 ROE가 좀 높게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과하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낮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ROE가 한 10 전후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탁월한 종목은 아닌데 시총이 적고 그러니까 최근 좀 과하게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ROE 10 전후 나온 종목이니까 당연히 PBR 0점대 매수했어야 되고요. 이 종목은 외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그 특정 회사가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최근에 기간에 사지만 워낙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시총 영역은 조금 시총 큰 종목들하고 좀 다른 세상이에요. 왜냐면 거래량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싸다고 판단이 드는 종목이 발견될 경우에는 특정인들이 주가를 그냥 찍어서 올려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종,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와 시총 왜곡 현상이 크고 그런 종목을 저희가 잘 발견할 경우에 모니터링 하다가 너무 수익성이 폭발할 경우에 좀 매수해두면 또 기업 가치 대비 시총이 과하게 올라간 경우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을 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실전 투자 학교를 하는데 저시총 영역에 대해서 다음 달에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전 종목 보다 보면 저시총 종목 중에 급등한 종목이 몇백억짜리 몇천억까지 올라간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급등하면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 날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이 종목도 보시면 몇 년 전에 보시면 400억대 계속 있었어요. 그쵸? 400억, 이때도 400억. 근데 작년 같은 180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ROE 10짜리니까, 기업가치 증가로 올라간 건 아니고요. 과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매도 쳤어야죠. 어떻게 보면. 기업가치가, 이제, 이 영업이익 때문에 34가 나온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 수급을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수급 누가 꾸준히 매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냥 수익성이 너무 좋아졌다든지 너무 싸 보인다 이러든지 그러면 이때 보시면 이게 400억 되니까 이거 500억 이하잖아요. 500 이하 종목은 좀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돈 많은 분들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10억 20억 갖고도 올려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좀 과하게 갭이 있는 기업 가치 시총에서 갭이 있는 종목 그냥 올려버리는 그런 영역 그 주식 세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만 활용한다면 1년에 100% 200% 먹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수급을 제가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게
기업 가치, 뭐, 가치 투자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행위니까 그걸 또 외면하기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는 투자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용 영역을 따로 관리하면서 그 중에 이제 너무 매력적인 종목을 일정 물량 보유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EM넷은 시총이 지금 작년에 2천억 대였는데 2천억 아니군요. 거의 2천억 1,800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지금은 반토막 정도 난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수익성이 탁월한 영업이익이 워낙 높아요. 보시면 영업이익이 15%뭐 20% 되니까 높은데 ROE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ROE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기 자본 증가 뭐 기업 가치 증가 속도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니니까 기업 가치 증가 때문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매출이 계속 증가 중이라서 보시면 매출이 꾸준히 증가 중이거든요. 물론 이제 규모는 적습니다. 규모는 보시면 이 종목도 보시면 300억, 400억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보시면 가장 매출이 증가성이고 올해 이제 400억 넘을 수도 있으니까 눈에 밟히는 종목이죠. 밟히는 종목이고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시종 영역은 뭐 누가 특정히 사니까 덕을 본다 이런 개념보다는 워낙 기업 가치와 시총 갭이 크면 그걸 그냥 순식간에 올리는 그런 세계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뭐 특정 시점에 어떻게 보면 시총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죠. 꾸준히 누가 사가지고 진짜 올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면 좋은데 저희시종 영역은 좀 그렇진 않거든요. 아무튼 이 종목은 눈에 제가 이제 원래 갖고 있는 종목인데 많이 지분이란다. 그 물량을 다 팔았어요. 보시면 이제 현금이 사실 크잖아요. 그쵸? 300억이 현금이 있고 이러니까 이때 뭐 400억짜리였으니까 눈에 밟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종목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ROE가 10 전후밖에 안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종목은 가장 매력적인 상황은 원래 이전 보시면 0.7 뭐 이랬는데요. 보니까 한 500억 온다면 지금 쉽지 않겠죠. 왜냐면 이전보다 자본이 지금 지배주 자본이 500억, 600억, 900억 지금 900억 되잖아요. 900억 되니까 뭐 예전 시총처럼 떨어지긴 쉽지 않지만 뭐 3,000원 아래 떨어진다면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3,000원 아래. 지켜본 종목을 저희는 뭐 갑자기 생뚱맞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주가가 추가 하락 시 매수하기 힘든데 장기간 지켜본 종목 중에서 주가가 급락할 경우에 사는 것이 수익률이 극대화되고 좀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경우가 많죠. 왜냐면 이 종목을 잘 알고 사니까 떨어지는 게 과하다는 걸 기업 가치 대비 시총이 떨어지는 게 너무 과하다는 걸 충분히 인지 가능하니까 그런 종목을 주로 매수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기 위해선 모니터링 할 종목이 풀이 좀 넓은 게 좋죠. 당연히. 근데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저시총형은 따로, 편성하셔가지고 관리하셔야 되고, 뭐, 영업이익 높은 종목도 따로 편성해서 관리하셔야 되고, ROE 높은 종목도 따로 편성해서 관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의료 관련 업종, 뭐, 피부 관련 업종, 뭐, 수익성이 탁월하잖아요. 그런 종목은 지금 비싸서 매수 못하지만 따로따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기업 실적이 좋은 종목을 어떤 그런 분들은 선호하고 그런 분들이 특히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은 뭐 현금 500억 있고 뭐 주가가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보시면 제가 좀 싫어하는 단점이 이렇게 지배기업 주주 지분 수익을 나눠 가지죠. 뭐 많이 나눠 가지는 아니지만 좀 나눠 가지니까 순이익 나더라도 비지배 주주 순이익으로 나눠 가지잖아요. 이렇게 분리되니까 그게 단점이고 현금 흐름을 보시면 뭐 40억에서 90억 정도 나오고 뭐 지출은 없어요. 거의 그 자본 지출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점인데 지금 보면 좀 최근에
이게 배당금이 45억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계속 지켜본 지는 아니니까 어떤 상황인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배당을 엄청 해버린 거죠, 이거. 작년에 200원이니까 좀 많이 한 거죠. 많이 한 거죠.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배당을 너무 많이 한 경향이 있네요. 아무튼 매출이 최근에 보면 계속, 물론 규모는 적은데 계속 증가 상황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계속 커지는데 주가 이제 폭락한 종목을 저희는 주로 매수하는 게 최고잖아요. 단점은 이제 뭐 거래 누가 산다 이런 걸 별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뭐 기관 사는 것 같지만 거의 해봤자 1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무튼 이 종목은 편입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3천 최근에도 뭐 엄청난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3천 정도 얻은 순간 밀어버린다 그러면 뭐 당연히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뭐 2년 보다는 원래 이제 매출이 300억대, 뭐 2년 전에는 200억대인데 지금 매출이 거의 400억 나오니까 회사가 다른 상황이고 좋아졌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보시면, 뭐, 돈 차입금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고요. 부채도 보시면 사채나 차입금 여기 없죠? 당연히 없고. 보시면 투자분산이 70억 있고 관계기업 지분투자 자산이 100억대가 있고 유동금 자산이 340억 현금 자산이 170억에서 한 500억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부채 총계는 매입 채무가 주로 있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그렇죠. 이건 뭐 의미 없는 부채고요. 비동부채가 비중이 적은 편이니까 뭐 눈에 밟히는 종목입니다. 밟히는 종목인데 뭐 ROE가 낮으니까 아직 그지만 영업이익이 높은 종목은 당연히 매출 폭발하면 영업이 폭발하고 ROE도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눈에 밟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을 편입하셔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예전부터 봤던 종목이라서 이번에 보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종목이, 이제 워낙 너무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라서 다시 말해 좀 그런데 간단하게만 언급드릴게요. 에코마케팅인데요. 당연히 뭐 많이 사익금 회사고, 단점은 이게 의외로 매출이 크진 않아요. 그쵸? 최근에 커지는 건 이제 자회사 인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회사 인수 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회사 인수 그것 때문에 지금 영업률이 지금 엄청 하락해서 덜 매력적인 종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사에 있는데 경제회사가 좀 없어 보이는 종목 기업을 인수해서 그러니까 회사를 약간 침식 랄까 뭐 훼손을 가져온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올해 영업률이 30% 종목인데 지금 자회사 인수해가지고 지금 영업률이 10%대로 다운됐으니까 저도 당연히 약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자본은 아니 매출은 커졌으니까 그 점은 긍정적이지만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운돼 있죠 많이. 그래서 좀 이전하고 좀 다른 회사가 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격이 지금 착해지고 있죠. 착해지고 있고 뭐 3만 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지금 10,000원대고 물론 몇 년 전에는 여기 시총이 1,000억대였어요. 시총이 보시면 이때 1,000억대 제가 1,000억대 처음 봤으니까 1,000억대 종목이 2017년에 1,000억대 종목이 2020년대 1조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죠. 2022 그쵸. 1조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히 큰 주가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고, 얘는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 순이익이 폭발했잖아요. 그쵸. 몇 년 동안. 2018년, 19년, 20년 폭발하니까 주가도 그냥 과하게 올린 거죠. 과하게 올린 거고, 5,000원 남짓 했던 종목이, 5,000원도 안 했던 종목이 그냥 3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워낙 주가 폭발했어요. 그랬던 종목은 보통 기업 가치가 폭발하지 않는 이상 주가가 횡보하죠. 과하게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뭐 과하게 올랐던 종목은
기업 가치가 폭발하지 않으면 주가가 되게 장기간 횡보합니다. 엄청나게 장기간 횡보하니까 그런 점에서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감안하시고요. 그렇지만 대단히 수익성이 많아지고 좋아지고 ROE도 되게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켜볼 가치는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영업이익이 200억대 이상 나오면 좋겠다. 그건 뭐 살만한 가치다 평가했는데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이 좀 다시 100억대로 다운됐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 저는 아쉽지만 이제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도 아쉬워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 행보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최근에 딱 보시면 뭐 이게 진짜 유행 같지 않아 보이긴 한데 누가 크게 사고 팔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보시면 그렇죠. 누가 특별히 사든지 뭐 팔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차피 중요한 건 실적이잖아요. 실적인데 보시면 현금이 들어온 게 400억대가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이게 장점이거든요. 이게 지금 광고회사의 장점들이 뭐냐면은 자본주식 거의 없어요. 이건 일회성일 수 있고 자본주식 없으니까 돈이 당연히 보는 대로 쌓이겠죠. 그런 점에서 되게 메리트가 있는 업종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연금이익률이 이런 게 높은 거고 ROE도 높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에코마케팅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 뭐 한 주라도 매수해 놓고 나중에 막 만원을 뚫는다 그러면 뭐 매수하면 괜찮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과하게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여가치가 큰 폭 상승을 하지 않는 이상 몇 년 횡보할 수 있다. 이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당연히 뭐 인크로스가 또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인크로는 최근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이 정체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이제 매수하려고 했는데 뭐 예상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주가 뭐 300% 이상 거의 400% 올라갔죠. 300% 이상 올라간 상황에서 매출 뭐 장이 이제 폭락장이니까 당연히 주가 떨어진 건데 지금 이때부터 보시면 지금 매출이 거의 뭐 정체를 떠나서 조금 하락했잖아요. 근데 주가도 연지음 없이 떨어졌고 제가 뭐 만원대 초반에 오면 매수하겠다고 아예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과하게 떨어진다고 평가받을 만하고 몇 년 전에 근데 이 단점이 있어요. 이 기업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출액 같은 경우 막 2천억, 3천억대 막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매출액 자체가. PSR이 지금 한 500억 나온다 해도 매출액이 지금 2천억이니까 PSR이 4 정도 되거든요. 이게 매출액 대비 시총이 4배나 커요. 그러니까 그때 보통 PSR 개념으로 따지면 보통 PSR 3배 이상 되면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나오죠. 책에 아예. 매출액이 천억이면 시총이 3천억 이상 살 경우에 쉽지 않다. 왜냐면 물론 이런 게 영업률이 높으니까 커버될 수도 있긴 하지만 PSR이 3 이상 되면 쉽지 않다 이런 말이 책에 아예 나오니까요. 그걸 뭐 처마에 읽었겠어요. 뭐 주식판을 움직이는 그분들도 많이 읽었으니까 쉽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뭐 1,500원 이하에서 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1,200원, 12,000원 뚫은지 한 1,000원 되면 PSR PSR로도 감안하더라도 3배 이하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워낙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이니까 그죠.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은 종목이고 지금도 영업률이 낮추지 않았어요. 1분기만 좀 떨어졌지만 30% 이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외면하기는 힘들고요. 물론 이 회사가 뭘 또 하나에 따라 다르겠는데 이 회사가 만약 매출이 다시 좋아진다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보시면 이 SK스퀘어 당연히 뭐 SK 관련 기업이니까 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영업률을 보지 못합니다. 영업률 높은 기업은 아무튼 매출만 폭발해버리면 아니 영업률 높다는 것이 그만큼 많이 남겨도 허용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이 기업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매출만 폭발하면 주가가 당연히 다시 뭐 날아갈 거예요. 이 기업도 근데 2년 전 뭐 만원 아래였는데 이게 과하게 올라갔잖아요. 과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매출 뭐
뭐 재작년은 매출 영업이 증가했으니까 주가 올라갔지만 올해는 매출 정체하고 영업이 또 하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진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과하다고 평가 받았고 이 종목을 또 노린 분이 꽤 있겠죠. 저처럼. 그리고 외인도 보시면 최근에 과하게 외인이 작년 같은 경우 한 18% 갖고 있었는데 지금 9%밖에 없거든요. 이게 진짜 좀 들어왔던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그래서 이 종목을 당연히 세팅해 보시고 또 어느 날 뭐 회사는 뭐 지금 매출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떨어진 거니까 어느 날 주가가 폭락한다, 막 만을 뚫는다 이러면 이 종목을 계속 알아본 상황에서 뚫으면 이제 매수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가격에 사신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하게 산 거죠. 저도 뭐 이렇게 그런 경우 적지 않으니까 수익성이 막 좋아진다고 막 좀 비싼 거 산다. 이 가격이 정말 매력된 가격이고 이건 가짜 가격이니까 그걸 무시한 순간 이렇게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경험해야지 사람이 배우는 게 많고 저도 특히 경험을 해야지 깨우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잘 안 믿는 상황이 어떤 것도 제가 뭐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런 마인드가 오늘 기본적으로 적재되어 있는데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경험하면 이제 그때 이제 제게 되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종목은 과하게 떨어졌고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니까 당연히 떨어진 종목이고요. 근데 실제 반전하든지 그러면 또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도 싼 건 아니죠. 보시면 1.79잖아요. PBR이 1.78 뭐 근데 나오니까 15 안 나오니까 당연히 퍼가 여기 있는 퍼는 작년 1년 순이익 기준으로 한 거니까요. 지금 당연히 뭐 퍼가 10 넘고요. 당연히 넘고 지금 비싼 상황이에요. 비싼 상황이고 아무튼 지금도 아직 매출이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면 더 물리거든요. 물리니까 뭐 이 가격이 뭐 만을 뚫든지 아니면 매출이 뭐 급증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죠. 최근에 주가 올라간 것은 그냥 반등으로 올라갔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 12월 1일에 11% 올라가고 갑자기 툭툭 레벨을 했는데 주가가 이것 때문에 이때는 잠깐 좀 산 거죠. 좀 산 거죠. 근데 또 뭐 다시 다 팔아놔요. 기간이 파니까 뭐 안 올라가죠. 그래서 막 좀 올라간 상황이니까 지금 살 건 아니고요. 갑자기 급락한 날 다시 사든지 3개월에 한 번씩 실적 발표하니까 그때 뭐 지켜보는 거죠. 그때 지켜보는 거죠. 그때 이제 반전했는데 주가가 뭐 더 떨어지는지 주가가 안 올라가든지 이러면 그때 매수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지금 안 좋은데 주가 올라갔다고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 종목은 제가 계속 지켜보는 종목이 여러분도 지켜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한 주에 샀으면 지켜보기 쉽죠. 그런 건 좀 있어요. 15,000원이니까 뭐 한 주 사야 또 돈이 큰 돈은 아니니까 사놓고 지켜보는 것도 좋고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많이 담으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밑점 치고 30% 올랐는데 좋은 매수 가격은 12,500 이런 가격이죠. 이 아래 가격. 그쵸? 되게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12,500이라고. 그쵸? 네, 이 가격이 매력적이거든요. 그냥 보시면. 그래서 이 가격에 샀었으면 저는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근데 저보고 저 산다고 막 사면 안 되고 저는 한번 이 종목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잘하니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한 물량을 담으시면 안 되고요. 알아가면서 이 종목의 뭐 수익성 자체는 좋잖아요. 이게 경쟁력은 높은 거죠. 매출이 적어서 문제지 많이 남기는 회사니까 계속 장기간 지켜볼 가치는 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보죠? 잠깐만요. 제가 이 플레이디라는 종목이 있어요. 보시면 이게 보시면 디지털 마케팅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을 주 사업을 하고 있음. 그래서 국내 포털 업체이어 국내 광고 시장의 중요한 입지를 구축하고 국내 광고 시장 생태계의 변화를 주도 중임. 실제는 모르죠. 보면 매출액 자체가 적잖아요. 이렇게
근데 매출 영업이익률조차 적어요. 그러면 뭐 이게 금방 본 인크로와서 비교되는 거죠. 인크로스는 거의 30% 남기잖아요. 이 기업은 이제 매출액은 크게 차이 안 나더라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적고 많이 안 남긴 그런 기업이니까 달리 평가해야 되죠. 그러지만 최근에 IPO였으니까 돈이 들어왔겠죠. 들어와서 지금 현금이 한 300억, 400 정도 있는 상황이고, 단점을 보시면 부채가 높죠. 부채 비율이 꽤 높죠. 꽤 높은 거예요, 지금. 갑자기 확 늘어났네요, 보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 종목 제가 많이 안 봤던 종목이라서 보시면 부채 총계가 어떻게 늘어나는 거 잠깐 볼까요? 아, 매입 채무가 이렇게 많죠? 매입 채무가 갑자기 점핑을 했네요. 300에서 500억, 600억. 매입 채무가 뭐죠? 매출 발생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채권이잖아요. 아니죠. 잠깐만요. 매입 채무잖아요. 채무요. 채무니까 돈을 안 갖고 있다는 소리죠. 줄 게 있는 안 갚는다.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물론 매입 채무 같은 그럴 수 있죠. 기업이 그냥 잘 안 주고 돈을 안 주고 그 돈 가지고 돈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근데 뭐 얘가 이 기업이 과기업이라 평가를 할 만한가? 제가 이 종목 잘 몰라서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겠네요. 또 이제 편입해서 보다 보면 또 잘 알게 되겠죠.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좀 아쉽죠. 얘가 현금으로 보시면 그렇죠. 올해는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건설주라면 들순다수 하는 거 이해하죠. 원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건설주 아닌데 이러면 회사 경영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경영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거예요. 현금이 안 도니까 안 돌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기업도 보시면 자본 지출, 유형자산 증가, 무형자산 증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당연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디지털 관련된 광고를 한 회사는 메리트가 기본적으로 장치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방금 보셨지만 매입 채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안 갖고 있다 돈을 왜 안 갚냐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또 장점으로 따지면 시총이 적어요. 보면 이게 지금 640억. 2020년도에는 3,000원짜리에 3,900원짜리가 18,000원 올라서 거의 2,000원짜리인데 지금은 640억.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려 있겠죠. 여기 보시면 많이 물렸겠죠. 지금 2년 6개월치 이상은 안 보이니까 이게 많이 물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장 신저가를 때릴 수가 있죠. 상장 신저가. 4천 아래면 상장 신저가. 상장 신저가는 큰 의미가 있죠.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이 회사 이제 실적인데 보시면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좀 있는 거다요. 이때 지금 300억대 2020년도에는 290억. 그다음 작년 340억. 올해는 이제 그걸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매출과 워낙 이제 한 70억, 80억 벌다가 10억 벌다가 작년 30억 벌니까 이제 기저효과가 있었으면 높아 보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상장 전에 영업이익이 높고 상장 이후로 영업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상장 전 모습을 보고 샀던 분들은 약간 속았다 이런 기분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장 전에 영업이익률 20%, 상장 이후에는 지금 뭐 올해 들어와서 13%. 그래서 상장 기업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상장 이후로 회사가 뭐 이렇게 갑자기 망가질까요?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망가질까요?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이걸 보시면 분기 매출이 100억 겨우 되래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매출만 조금 줄면 영업이 폭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증가한 건 좋은데 금액 자체가 적게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뭐 거의 10억 뭐 이러니까 올해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44억 나왔어요. 이게 예전 70억, 80억 나왔던 기업이 지금 2020년도에는 11억, 작년 34억, 올해 44억. 근데 만약 이게 500억 아래다, 뭐 300억짜리다 시총이, 그럼 다른 세상인데 지금
아무튼 지금 600억이니까 뭐 엄청 매력적으로 안 보이네요. 왜냐면 600억짜리 영업이익이 사업사기면 큰 게 아니죠. 뭐 100억 되든지 뭐 잃어버리면 다르죠. 시총이 600억인데 영업이 100억 이상 나온다. 그럼 또 다른 상황이지만 시총이 600억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고 하지. 그렇지만 지금 상장 신작가를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고 당연히 뭐 위에는 없고요. 위에는 가짜 요인이겠죠. 당연히. 또 이 종목도 뭐 한번 볼 가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장 신작가는 다른 세상 이야기예요. 다른 세상 이야기고 대신 이제 매출이 급 나가는데 상장 신작가 떼는 건 의미 없고요.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데 상장 신작가는 것은 의미 있는 거죠. 회사가 좋아지는데 주가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단점은 또 상장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면 안 되죠. 그냥 보고만 있을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이게 꾸준한 매출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매출이 몇십 프로 준다는 것은 그런 매출차가 있지 않은 거예요. 보면 제가 뭐 언급을 자주 했던 종목인 S&D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로 뚝 줄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주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약간 좀 기망 행위를 한 거니까. 아무튼 플레이드는 시총이 적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은 얼마 됐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단지 지금 현금 성찰 한 460이니까 이 종목이 한 시총이 50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럼 다른 게임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부채비율이 높은 거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미입채무라서 이자는 안 나가니까 보시면 이자가 거의 그쵸 거의 안 나가긴 나가네요. 보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거의 안 나가니까. 근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몇 년 전에는 70억 80억 이랬어요. 영업이. 근데 지금 2020년 되면 11억, 작년 30억, 올해 44억. 아쉽죠. 아쉽고 보시면 영업이익도 보시면 들쑥날쑥해요. 보시면 그쵸 6억, 13억, 14억, 22억, 8억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단 저시총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0억, 400억 이럴 때는 뭐 매수하면 괜찮죠. 반토막 나야 된다는 거죠. 반토막 나면 PBR 0.5 이하로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PBR 0.5 이하로 떨어지고 현금성 자산이 시총보다 더 많고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다른 세상이니까. 아무튼 이것도 관심 정보를 편입해서 저도 보긴 했는데 상장하기 얼마 안 돼서 계속 외면했거든요. 그 보시면 최근에 지금 자본 효율성 가장 중요한 자본 효율성이 떨어져요. 보시면 ROE가 떨어져요. 예전에 뭐 순이익이 60억씩 나오는데 지금 뭐 올해도 50억 겨우 나올까 말까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주가 너무 떨어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켜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몇 종목을 봤습니다. 뭐 에코마케팅이랑 인크로스, 플레이디도 보고 제가 또 그 EM넷 봤거든요. EM넷과 플레이디는 저시총 종목이고 제가 이런 제일기획 이런 거 볼라가다가 말씀드린 볼라가다가 등치가 크고 잘 벌긴 하는데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또 크게 메리트가 없어서 제가 안 보는 건데요. 뭐 보고 싶진 않고요. 이거 종목 보시면 잠깐 보시면 제일기획 보시면 ROE가 꾸준하죠.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 10% 안 나와요. 박리담회 하는 거죠. 이 사연 있겠죠. 사연 있겠는데 보시면 삼성전자 관련 뭐 광고를 많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수익성이 낮다는 것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좋은 상황은 아니죠. 예전에 이제 한샘이 영업이익이 10% 안 됐지만 ROE 20이 넘기 때문에 매력적이었죠. 계속.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이게 너무 낮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은 크게 먹기 힘들죠. 투자식 내게 보시면 몇 년 동안 한 최근 10년 동안 주가가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런 2년 전처럼 갑자기 주가 막 급 나간다. 그러면 뭐 이거 수익을 취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최근엔 또 매출 증가 중이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긴 하는데, 제가 뭐 고시청에서 대박 나는 경우를 많이 못 봐서 눈이 잘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스미디어도 보면, 이게 오면 당연히 보세요. KT 관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가 이상한 건 아닌데, 이게 보시면 딱 10년치 정도 보시면 주가가 이제 이게 8천원짜리가 이때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한 10배 가까이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지금 매년 횡보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과하게 올라갔어요. 이 정도 단점이 부채비율이 엄청 높은 건데, 부채비율이 엄청 높죠. 뭐 100% 넘으니까 엄청 높은 거죠. 뭐 이자만 안 돼. 아무튼 이 부채가 근데 일반 그 차입금 사채 그런 건 아니고요. 보시면 차입금 사채가 없잖아요. 그렇죠? 매입채무가 크거든요. 매입채무 크죠. 근데 보시면 매입채무가 큰 반면 이게 뭐지? 이렇게 크지? 근데 보면 매출 채권도 커요. 그래서 상계 개념으로 해서 의미 없을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40종목 중에 나스비가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에코마케팅이나 인크로스 이런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제가 지금 요즘에 이게 보시면 하루에 15 이상 뭐 20 안 나오잖아요.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이제 살만한 가치 있으신데, 보면 영업이익 20%짜리는 보통 PBR 1.0 이하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뭐 여기 잠깐 2020년도에 잠깐 있었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때 뭐 매수했으면 뭐 100% 정도 먹는 건데요. 영업이익률 20% 이하짜리는 당연히 제가 1.0 전후에 매수하면 수익 난다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그 사례에 들어가요. 이렇게 그때 이제 0.9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수익 취하는 거예요. 이게 몰라요? 영업이익률 20% 무조건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ROE 낮기 때문에 PBR이 낮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때 당연히 제가 말한 기준으로 사시면 당연히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1.67이고, 대신 장점은 매출 계속 증가하니까 볼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보통 제가 디지털 광고를 주로 하는 회사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디지털 광고 안 하는 거 아닌데, 아무튼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린 종목은 에코마케팅, 인크로스, EM넷, 플레이디 정도입니다. 아무튼 한번 봐보시고요. 수익성이 나쁘지 않으니까, 어차피 수익성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야지 홀딩할 때 마음 편하고, 또 요즘엔 장이 안 좋으니까 갭이 큰 종목을 사면 수익도 많이 날 수도 있죠. 나스미드 퍼가 지금 뭐 10 넘네요.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라가서 이건 뭐 제가 매수 대상으로 하긴 벌써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이렇게 뭐 몇십 프로 올라온 종목을 매수한다는 건 좀 아니죠. 물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인크로스 같은 것도 이때 제가 매수 안 한 걸 좀 후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좀 달라요. 영업률이 뭐 거의 30%짜리인데 그때 보시면 이게 상정 신작가였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뭐 나스미다가 좀 다른 상황이죠. 아무튼 오늘은 광고업에 대해서 좀 언급했습니다. 차후에 그 업종별로 보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원래 업종별로 다 보지는 않았어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막상 보다 보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업종별로 수익성 좋은 종목은 제가 대부분 제가 세팅한 종목, 이게 제가 영업이익률 20%, ROE 20% 이런 종목은 전 종목 세팅해 놓는데, 그런 종목이 꼭 하나씩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있는 업종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좋은 종목이 있는 업종을 보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눈에 엄청 밟히는 종목 피부 관련 뭐 기업들인데, 근데 PBR이 뭐 거의 10이 넘으니까 매수 상황은 아니고, 근데 워낙 영업이익률도 높고 말이 높고
밟히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상승했죠. 나중에 아무튼 그런 종목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른 상황에서 나중에 주가가 폭락할 때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또 벌써 금방 지나갔네요. 오늘도 유튜브 들으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